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문화살롱. 오늘도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러우신가요? 뭘 믿는다는 건지. 네. 믿는다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책임감을 드리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자,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한 달째 예매율이 1위이고요. 예.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제치고 역대 흥행 7위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지난 10년을 마무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 없다 이런 팬들의 반응들이 아주 열광적인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 이제 이등병이 대민 봉사활동을 하러 나왔다가 이 영화를 보려고 이제 극장에 갔다가 헌병대에 잡혀갔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물론 영화가 개봉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주변에 보는 분들이 점점 늘면서 스포일러와 관련한 사건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두고도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인터넷에 보면은 스포일러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는데요. 네. 말싸움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고, 남자친구가 엔드게임을 미리 보고 와서 결말을 말해버리는 바람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서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대기 중이던 관객에게 일부러 이제 그 결말을 다 얘기한 남성이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팬들이 이렇게 스포일러에 더 예민한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10년간의 얘기가 이제 완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영화를 다 합치면 한 22편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이런 대서사실을 또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 구조도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치로 이제 즐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예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이제 캐릭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특성 자체도 좀 작용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스포일러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영화 어쨌든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기를 좀 마무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캐릭터들은 또 그간 이제 출연해온 배우들하고 상당히 일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동안 이 시리즈를 이끌어온 주요 배우 중에 일부는 앞으로 시리즈가 더 나오더라도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바로 이 점에서 또 엔드게임의 이 100%를 다 즐겨야 되는 이유가 더해지는 것이죠. 네. 제작사 측도 이런 이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비밀리에 후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배우들도 개봉이 될 때까지는 영화 전체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떤 영화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는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영화의 결말을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좀 허탈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짜증이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던 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의 상황에 한정해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일러 문제가 대두된 거는 1996년 개봉했던 유주얼 서스펙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전체 영화 내용 자체가 반전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진상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는 결말을 알고 보면 앞의 내용은 다 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관람을 끝내고 나온 어떤 관객이 큰 소리로 이 반전의 핵심 대목을 말해버렸다. 이런 에피소드가 당시 잡지라든지 PC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었거든요. 이때부터 스포일러 금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됐고 이게 오늘날까지 좀 강한 어떤 규범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요. 특히 한국에서 또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렇죠. 엔드게임 자체가 이제 지난 4월 24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마블 스튜디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어벤져스 시리즈의 국내 누적 관객 수만 2,800만이 넘는 상황인 거고요. 이 단독 솔로 무비들을 합쳐서 영화 입장권 판매로만 제작사가 번 돈이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300억 원 규모이다라고 하니까 큰 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돈의 액수로 보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한국이 마블의 민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어벤져스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어벤져스의 어떤 캐릭터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히어로 영화라 그러면 사실 히어로의 감정이입을 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히어로는 세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 뭐 세계를 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히어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감정이입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좀 등장 캐릭터들이 뭐 뭔가 이제 성격상의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의 약점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개성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죠. 거기다가 이 히어로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뭐 세계를 구한다 이런 거는 약간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배신하고 뭐 그러다가 화해하고 이런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이런 인간적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정서에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물론 이런 내용적인 거 말고도 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오는 영향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적인 측면이라는 건 스크린 독과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한국의 어떤 문화상품 소비 패턴을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다들 즐기는 작품 여기에 하나로 좀 모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건데 이걸 또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스크린 독과점 문제다라는 얘기가 이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 개봉 첫 주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크린 수는 전체 이제 한 3,058개 중에 2,835개였다고 하는데요. 엔드게임이 한 번이라도 상영된 스크린이 전체 이제 90%를 넘는다고 그러고 스크린 점유율로 보면은 평균 56.2%, 상영 점유율은 평균 79.5%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봉 첫 주말에 엔드게임의 매출액이 북미 박스오피스 전체의 한 88%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스크린 수를 보면은 전체 33,726개 중에 4,662개로 비율로 따지면 이제 13.8%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매출액 점유율은 또 한국도 미국이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영 점유율이나 스크린 점유율은 훨씬 높은 상황이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크린 독과점 이 문제가 분명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특별한 제도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파라마운트 판결이라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예. 맞춰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과거에 미국의 5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제작, 배급, 상영 이런 거를 이제 다 지배하면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나서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한 불법적 관행을 지속하지 못하게 뭐 극장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은 또 금지를 시키는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까지도 미국 영화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독과점 문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국회에 좀 발의된 것들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좀 법으로 일정 부분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제도화 논의가 결실을 맺는 단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시장 논리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벤져스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 스크린 독과점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번역 논란도 나올 때마다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에서 특히 이 번역 논란이 이제 컸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치명적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최종 단계다라는 대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뜻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오역이 돼서 이제 이 자막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이제 커졌던 것이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미래의 여러 경우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악당과 싸우고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다 질 것 같은 상황인데 자기가 미래를 쭉 내다보니까 1,400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가 있다. 지금 그 시나리오로 돌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는 대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처럼 잘못 번역을 하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 포기하고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영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제목도 방금 말씀드린 최종 단계라는 이 대사가 이제 엔드게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이것도 어벤져스 가망 없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스개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계속 이런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영화의 자막에 있는 오역을 다 찾아서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보는 그런 이제 인터넷상의 움직임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이게 뭔가 새로운 문화가 돼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워낙 그 전문가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문가들이 또 도처에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인기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들은 앞으로 이 마블 히어로 중에 한국인 캐릭터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국 시장도 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이 영화를 즐기다 보면 한국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원작 만화에는 이제 한국인이나 뭐 한국계 미국인이 모티브인 히어로 또는 빌런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긴 합니다. 네. 또 어벤져스 시리즈의 이제 이전 영화들을 보면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씬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더 좀 기대감을 키우는데요. 이 마블 측은 한국 시장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국인 히어로의 등장 가능성을 좀 시사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이 등장할 만한 후보로 새로운 헐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 아마데우스 조라는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매니아들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스파이더맨의 여성 버전으로 볼 수가 있는 실크라는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미호가 모티브인 화이트 폭스 이런 캐릭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도 이 정도니까 제작사나 배급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직원들 연봉 논란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이제 배급사인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 밥 아이거가 지난해 성과급 등으로 챙긴 돈의 액수가 우리 돈으로 약 775억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재미있게도 이 디즈니 가문의 상속녀인 에비게일 디즈니가 이 금액을 놓고 뭐 미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비게일 디즈니의 주장은요. 이렇게 임원들이 받아가는 이 보너스의 절반 정도는 하위 10%에 속하는 20만 명의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펴고 있는 것인데요. 예. 반면 이제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를 보장해줘야 앞으로 회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은 용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 2세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경영하고 이 소유가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요. 특히 이제 에비게일 디즈니는 2010년에 설립된 애국적 백만장자들이라는 단체의 멤버로 오래전부터 이제 부자 증세를 주장해오는 뭔가 양심적인 재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논쟁에 바로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끼어들면서 더 뜨거워진 상황인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어벤져스로 거둔 이익을 모든 직원 급여를 중산층 임금 이 수준으로 올리는 데 활용을 하면 그야말로 영웅적인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였다면 좀 논쟁의 양상이 달랐을 것 같은데 미국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디즈니 가문의 이런 뭐 이야기까지 저희가 오늘 어벤져스 영화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